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 대부분의 화재 진압은 초기 소화에 달려 있습니다.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건, 바로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소화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화재는 일반적으로 A급 일반 화재, B급 유류 화재, C급 전기 화재로 구분되는데 보통 소화기 겉면에 소화할 수 있는 화재 종류가 ABC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말 소화기는 ABC 기호가 모두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든 화재 종류에 적용 가능한 소화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스계 소화기인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청정 소화약제 소화기는 BC 기호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B급 유류 화재와 C급 전기 화재에 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화기구는 장소의 특성에 따라 다른 종류로 설치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약재의 종류를 선택하고 소화기구의 설치 개수를 산정해야 하며 보일러실, 발전실 등의 부속 건물에는 소화기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소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와 배치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ABC 화재 적응성이 있는 분말 소화기를 많이 설치하는데요. 한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기실 및 전산실, 통신기기실의 경우 잔존물이 남지 않는 가스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장소들에 설치된 장비들의 경우 물이나 이물질에 아주 민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 시 액체나 분말로 된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진압하게 되면 추가 피해가 발생됩니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하는데요. 지하구의 경우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하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각 층의 거실이 2개 이상이라면 소화기를 어디에 배치해야 할까요? 바로 각 층에 설치된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 용도에 사용되는 곳 또한 추가적으로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말 소화기는 내부 구조에 따라 추갑식과 가압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압식은 노후화와 위험성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화력이 뛰어나고 사용이 간편해 모든 화재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말 소화기. 하지만 틈틈이 약재의 양과 방출용 가스가 적정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습도나 온도 등 환경을 맞춰 주어야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화기 종류별 점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갑식 소화기는 용기 내부의 규정량의 소화약제와 함께 압력원인 질소 등으로 충전돼 있는데요. 가스의 압력은 소화기에 부착돼 있는 지시압력계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가리키면 양호한 상태이고 황색은 압력 미달, 적색은 과충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불량 소화기는 폐기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업체와 제조업체에 정비를 의뢰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및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는 자체 증기압에 의해 소화약제가 방출되므로 용기와 약제의 총 중량을 측정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설치된 압력계를 보고 방출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는 한 번 사용하면 소화기 내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사용은 어렵습니다. 가스계 소화기는 용기에 문제가 없는 한 사용 후 부족해진 가스를 충전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꼭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점검과 관리 방법뿐 아니라 사용 방법까지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를 옮길 때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소화기 밑바닥을 받쳐듭니다. 그 다음 바람을 등지고 화점 부근으로 접근하여 안전핀을 뽑습니다.
노즐이 화점을 향하게 한 뒤 손잡이를 강하게 눌러 골고루 방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습을 마친 후에는 모의 시험대에 잔류하고 있는 약재나 유류, 물을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또 다른 형태의 소화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 확산 소화기인데요.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재가 확산하여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의미합니다. 화재 시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소화기의 소화약재가 자동으로 방출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데요. 보통 보일러실이나 건조실, 세탁소, 음식점, 그리고 기숙사의 주방 등에 설치합니다. 그렇다면 설치 기준과 소화 과정을 알아볼까요? 자동 확산 소화기는 먼저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이면 1개, 1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2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의 소화 방법은 화재가 발생하여 열이 감지되면 퓨즈가 용융되고 이에 따라 노즐이 개방됩니다. 개방된 노즐을 통해 소화약재가 방출됩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 점검 첫 번째 단계는 설치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화기 상단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지, 천정의 부착대와 본체의 결합 상태가 견고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화기의 지시압력계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시압력계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어야 적합하며 빨간색 부분은 과압의 범위이고 노란색 부분은 소화기 내의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서 소화약재를 정상적으로 방출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소화기는 관리 여부에 따라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화기마다 점검 기록 카드를 비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평소 소화기 점검과 관리를 꼼꼼히 하고 사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여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상물 관계자 또는 자체 소방대원이 초기에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건물 내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옥내소화전은 호스와 노즐을 통해 방수되는 물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계 소화 설비로 화재 초기에 작은 불을 신속하게 소화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인데요. 유사시에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평소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철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옥내소화전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이 난 곳을 확인했다면 옥내소화전으로 달려가 상부 외면에 부착된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를 눌러 건물 내 거주자에게 알려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소화전 함을 열어 한 사람이 결합된 호스와 관창을 화재 지점 가까이 전개해 나갑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소화전 함 내에 설치된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개방시켜야 합니다. 밸브 개방 시 자동으로 물이 나오며 이때 펌프 작동 표시 등이 켜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수자는 노즐과 호스를 견고하게 붙잡고 화점을 향해 방수하면 끝! 소화전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밸브를 잠그고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합니다. 호스는 음지에 말려 다시 사용하기 쉽도록 잘 개어 놓아야 합니다. 옥내소화전 설비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소화전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물에 따른 옥내소화전 수원 산정 기준과 구성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옥내소화전은 호스와 노즐을 통해 방수되는 물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계 소화 설비로 화재 초기에 작은 불을 신속하게 소화하기 위해
일반인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입니다. 그럼 옥내 소화전 설비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은 평상시 배관 내에 가압수가 차 있다가 소화전을 사용하면 배관 내에 압력이 낮아지고 배관과 연결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 압력이 낮아져 압력 스위치의 접점이 붙게 됩니다. 압력 스위치의 전기적인 신호가 MCC라고 불리는 동력 제어반으로 전달돼 모터를 동작시켜 펌프를 자동 기동시킵니다. 펌프에서 공급된 물은 배관을 통해 소화전으로 계속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 5층 건물 내 한 층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의 최대 개수가 5개라고 한다면 옥내 소화전의 법적 방수량인 130L 미닛을 20분간 사용하기 위해서 2.6 세제곱미터가 필요하고 여기에 옥내 소화전 개수 5개를 곱하여 수원의 양을 산정합니다. 이때 건물이 30층 이상 49층인 경우 40분 분량의 수원을 확보해야 하고 50층 이상일 경우 60분 분량의 수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물을 가압하여 옥내 소화전의 규정 방수량과 방수압으로 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압송수 장치입니다. 가압송수 방식에 따라 고가수조 방식, 가압수조 방식, 압력수조 방식 및 펌프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고가수조 방식은 초고층 건물의 옥상이나 기타 다른 높은 장소에 수조를 설치해 그 높이차를 이용하여 물을 가압 송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설비가 단순하고 작동에 대한 신뢰성은 높지만 고층부에서는 규정 압력이 나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압력수조 방식은 수조에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 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전원 공급 차단 시에도 화재 진압 대응이 가능하지만 설비가 복잡하고 설치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압수조 방식은 가압원인 압축 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 기체로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합니다. 전원 공급 차단 시에도 화재 진압 대응이 가능하지만 2차 측 가압된 기체의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압 기술이 필요한 방식입니다. 펌프 방식은 펌프의 가동으로 가압 송수하는 방식으로 설치 장소에 제약은 없지만 전원 공급 차단이나 펌프의 고장 등으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성능시험 배관입니다. 성능시험 배관은 정기적으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소화 펌프는 평상시 작동하지 않으므로 화재 시 유효하게 동작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해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펌프를 기동시키는 방식에는 자동 기동 방식과 수동 기동 방식이 있으며 대부분의 건물에는 자동 기동 방식이 사용됩니다.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시키기 위해서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필요하며 다른 말로는 압력 챔버라고도 합니다. 옥내 소화전함은 건물 내부의 수평거리 25m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호스의 길이는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사시 소화전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을 점검할 때는 개인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통신장비, 비상용 조명기기 등을 휴대하며 2인 1조로 점검 인원을 편성합니다. 또한 관계자와 밀접한 연락을 취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수압력 측정 시 방수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이 사전에 수립돼야 하고 방사 시 반동력이 있으므로 노즐을 놓치지 않도록 확실히 잡아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옥내 소화전 외관 점검과 기계실 점검 요령을 살펴볼까요? 먼저 옥내 소화전함이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수평거리 25m 이내인지, 방수구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화전함 주변에 사용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비치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사용을 위한 동선이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소화전 외관 점검 요령입니다.
먼저 소화전 외부에 소화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위치 표시 등과 가압송수 장치 기동 표시 등을 확인하고 색상과 상태를 점검합니다. 또한 옥내 소화전 사용 요령이 소화전함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화전함 점검 요령입니다. 소화전함을 열어 결합부 등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밸브의 개폐 조작 용의 여부, 방출구, 호스, 관창이 상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방수구는 호스와 노즐을 연결시켜 유사시 사용하는 데 지체됨이 없어야 하며 호스는 반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정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기계실 점검 요령입니다. 수조 점검 시 접근성을 위한 사다리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시야 확보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조 밑부분의 청소용 배수 밸브나 배수관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수지를 점검한 뒤 수위계를 통해 수원의 양을 확인합니다. 상단 매노를 통한 확인과 수조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효 수량을 확인합니다. 감시 제어반은 펌프 운전 선택 스위치의 자동 위치 여부를 확인하고 정지 위치에 있는 경우 자동 위치로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시 등의 소등 상태와 펌프 표시 등 점등 상태를 확인합니다. 동력 제어반 점검 시에는 스위치가 자동 상태인지 확인하고 표시 등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표시 등의 색상은 녹색 등이 점등 상태, 적색 등과 황색 등이 소등 상태여야 합니다. 가압송수 장치 점검 시에는 재해 방지 환경을 만들고 동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량과 양정, 겸용 시 장애가 발생하므로 펌프의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의 주요 장치에 대한 점검도 빠질 수 없는데요. 가압송수 장치와 성능 시험 배관, 순환 배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동력 제어반, 그리고 방수 압력 점검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압송수 장치 점검 요령입니다. 펌프 주변 밸브류의 개폐 상태를 확인합니다. 펌프의 흡입 배관, 토출 배관의 밸브 개방 여부, 체크 밸브의 바이패스 밸브 폐쇄 여부, 성능 시험 배관의 폐쇄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압송수 장치의 펌프 토출 측 압력계가 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가압송수 장치의 펌프 설치 장소에 대한 점검 편의성과 화재, 침수 등 재해 방지 환경을 조성하고 동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능 시험 배관 점검 요령입니다.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에 설치하며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 개폐 밸브, 후단 직관부 유량 조절 밸브 설치를 확인합니다.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펌프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제어반에서 주 충압 펌프를 정지시킨 뒤 펌프 토출 측 밸브를 폐쇄합니다. 설치된 펌프의 매뉴얼 또는 명판을 참고하여 양정과 토출량을 확인하여 펌프 성능 시험을 위한 표를 작성하고 유량계의 100%, 150% 유량을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펌프 토출 측 밸브와 성능 시험 배관의 유량 조절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펌프를 기동시키는데 이를 체절 운전이라고 합니다. 펌프의 토출량을 0인 상태로 하여 펌프를 기동하여 체절 압력을 확인해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이하인지, 체절 운전 시 체절 압력 미만에서 릴리프 밸브가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합니다. 먼저 성능 시험 배관상의 개폐 밸브가 폐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릴리프 밸브 상단 캡을 열고 스패너를 이용해 릴리프 밸브 조절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작동 압력을 최대로 높여놓습니다. 이제 체절 압력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먼저 주 펌프를 수동 기동합니다. 그 다음 펌프 토출 측 압력계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다가 일정해질 때의 압력, 즉 최대 압력을 확인하고 체크한 뒤 주 펌프 기동을 정지합니다. 다음으로 릴리프 밸브 조정입니다. 스패너로 릴리프 밸브 조절 볼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적당히 돌려 스프링의 힘을 작게 해줍니다. 그 다음 주 펌프를 다시 가동시켜서 릴리프 밸브에서 압력수가 방출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압력수를 방출하지 않으면 릴리프 밸브가 압력수를 방출할 때까지 조절 볼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릴리프 밸브에서 압력수를 방출하는 순간의 압력 계상의 압력이 당해 릴리프 밸브에 세팅된 동작 압력이 됩니다. 릴리프 밸브 조정을 마친 뒤 주 펌프를 정지하고 릴리프 밸브 상단 캡을 덮어 조여놓습니다. 다음은 전격 부하 운전 및 최대 운전 점검 요령입니다.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개폐 밸브 및 유량 조절 밸브를 개방하여 전격 부하 운전 및 최대 운전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성능 시험 배관의 유량 조절 밸브를 서서히 개방하면서 전격 토출량일 때 전격 압력 이상인지와 전격 토출량의 150% 유량일 때 전격 압력의 65% 이상이 되는지 유량계와 압력계를 확인하여 펌프 성능을 측정합니다. 이후 펌프 성능 시험 자료를 측정해 펌프 성능 곡선을 그립니다. 펌프 성능 시험이 종료된 후 복구할 때에는 주배관의 개폐 밸브를 개방하고 성능 시험 배관을 폐쇄합니다. 이후 제어반 충압 펌프를 자동으로 전환하고 충압 펌프 정지 시 주 펌프를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음은 배관 내 압력을 감지하여 압력 저하 시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시키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즉 압력 챔버 점검입니다. 압력 챔버 내 공기가 없으면 펌프가 기동 정지를 반복하여 배관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압력 챔버 내 공기를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압력 챔버 내 공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주 펌프, 충압 펌프를 정지하고 개폐 밸브를 폐쇄하고 배수 밸브를 개방합니다. 챔버 내 물을 모두 배수시킨 후에는 배수 밸브를 폐쇄하고 개폐 밸브를 개방한 뒤 주 펌프와 충압 펌프를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방수 압력은 가장 많게 또 가장 적게 설치된 층의 소화전과 가압 송수 장치에서 가장 멀고 또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 측정하여 측정 결과 각각 0.17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130리터/미닛의 토출량 이상이 계측되어야 합니다. 소화전 설비의 대부분이 전원 차단, 밸브 폐쇄, 소화전환 압, 적치물 방치, 그리고 노후화된 소방용 호스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 시 초기 진압에 실패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구성 요소별 설치 현황과 작동 상태를 집중 점검해야 하는데요. 법정 점검 주기에 따라 주요 장치의 소방 시설을 점검했다면 그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점검표를 작성하는 요령은 점검 항목에 대해 양호, 요정비, 분량으로 구분해 기재하며 분량 내용과 조치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꼼꼼한 점검이 필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바로 알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5년 4월)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클럽 내부에서 시작된 불은 벽면 일부까지 연소가 진행됐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습니다. 과연 불이 어떻게 꺼졌을까요? 바로 클럽 천장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해 초기 진화가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스프링클러 설비가 막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대구 지역 다중이용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7건으로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 소화 설비 작동을 통해 초기 진화가 이뤄진 경우는 10건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동 소화 설비 작동으로 초기에 불이 꺼진 곳들의 공통점을 보면 부상을 포함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초기 소화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 과연 어떻게 작동되는 걸까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구성은 유수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를 기점으로 1차 측은 옥내 소화전 설비와 같습니다.
밸브의 2차 측은 각 설비에 따라 밸브와 그에 수반되는 설비, 스프링클러 헤드에 차이가 있습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밸브는 알람 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밸브에 압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헤드는 주로 폐쇄형 하향식입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밸브는 건식 밸브 및 드라이 밸브라 불리며 밸브에 압력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 공기 압축기, 즉 에어 컴프레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헤드는 주로 폐쇄형 상향식입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밸브는 준비작동식 밸브 및 프리 액션 밸브라 불리며 교차회로 화재 감지기와 수동 기동 장치가 있으며 밸브에 솔레노이드 밸브, 압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헤드는 폐쇄형 상향식입니다.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밸브는 일제 개방 밸브 및 델류즈 밸브라 불리며 교차회로 화재 감지기와 수동 기동 장치가 있으며 밸브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의 헤드는 개방형 상향식입니다. 화재 시 사람이 없어도 화재를 자동으로 진압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마다 밸브의 구조가 달라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으로 구분됩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습식은 습식 유수 검지 장치, 즉 알람 밸브의 1차 측 및 2차 측에 모두 가압수가 차 있습니다. 화재 시 열에 의해서 헤드가 개방되면 헤드에서 물이 나오는 동시에 알람 밸브 2차 측 배관 내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1차 측 가압수의 압력에 의해 알람 밸브의 클래퍼가 개방되며 클래퍼가 개방되면 열리는 작은 통로를 통해 물이 들어가서 압력 스위치에 접점을 붙이게 됩니다. 압력 스위치에서 발생된 전기적 신호가 제어반, 즉 수신기로 전달되어 화재 표시 등, 밸브 개방 표시 등이 점등되며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이때 배관 내의 압력이 낮아져서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하게 되어 개방된 헤드로 계속해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습식은 화재 시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겨울철 동결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식은 건식 유수 검지 장치, 즉 건식 밸브를 중심으로 1차 측 배관은 가압수로, 2차 측 배관은 압축 공기나 추갑된 가스 상태가 차 있습니다. 화재 시 열에 의해 헤드가 개방되면 헤드에서 압축 공기 또는 가압가스가 방출되고 건식 밸브 2차 측 배관 내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1차 측의 가압수의 압력에 의해 건식 밸브의 클래퍼가 개방되며 클래퍼가 개방되면 열리는 작은 통로를 통해 물이 들어가서 압력 스위치의 접점을 붙이게 됩니다. 압력 스위치에서 발생된 전기적 신호가 제어반, 즉 수신기로 전달돼 습식과 마찬가지로 화재 표시 등, 밸브 개방 표시 등이 점등되며 사이렌이 울리게 되고 펌프도 자동으로 기동되어 개방된 헤드로 계속해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2차 측 배관을 보온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차고나 주차장 같은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는 준비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 즉 준비작동식 밸브의 1차 측에는 가압 송수 장치로부터 가압수가 채워져 있고 2차 측에는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우선 교차회로 방식의 A 감지기, B 감지기가 동시에 작동돼 준비작동 밸브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되면 준비작동식 밸브의 중간 챔버에 물이 배수되면서 준비작동식 밸브 또한 개방됩니다.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되면 1차 측의 물이 각 헤드까지 송수되어 있다가 계속 화재가 성장해서 열이 가해지면 헤드가 개방되면서 살수되어 소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밸브 개방 표시 등 점등과 사이렌 경보,
펌프 자동 기동은 습식과 같습니다.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제 살수식은 주로 무대부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제 개방 밸브 1차 측은 가압수로, 2차 측은 대기압 상태로 스프링클러 헤드는 개방형으로 설비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우선 교차 회로 방식의 A 감지기와 B 감지기가 동시에 작동되어 일제 개방 밸브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되면 일제 개방 밸브 상단의 물이 배수되면서 일제 개방 밸브 또한 개방됩니다. 일제 개방 밸브가 개방되면 1차 측의 물이 각 헤드까지 송수되어 개방되어 있는 헤드로 방출됩니다. 밸브 개방 표시 등 점등과 사이렌 경보, 펌프 자동 기동은 습식과 같습니다. 이렇게 스프링클러 밸브의 종류는 다양하고 건물의 특성 및 화재 성상에 맞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밸브의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는 만큼 스프링클러 설비 점검 방법도 각기 다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은 습식과 준비 작동식입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 전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동 설비와 음향 장치를 정지합니다. 말단 시험 밸브를 개방해 가압수를 배출합니다. 감시 제어반의 화재 표시 등 및 밸브 개방 표시 등의 점등을 확인하고 경보 발령 여부, 펌프 자동 기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점검 완료 후 정상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 말단 시험 밸브를 잠급니다. 2단계, 충압 펌프는 자동 상태로 두고 주 펌프만 수동으로 정지합니다. 3단계, 주 펌프를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전 연동 설비, 음향 장치를 정지하고 2차 측 개폐 밸브를 잠그고 배수 밸브를 개방시킨 상태로 점검합니다. 준비 작동식 밸브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2개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둘째, SVP 수동 조작함의 수동 조작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셋째, 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 기동 밸브를 개방하고 넷째, 감시 제어반 측의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 수동 기동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다섯째, 감시 제어반에서 동작 시험 스위치 및 회로 선택 스위치로 작동시킵니다. 위의 5가지 방법 중 어느 것으로 하여도 준비 작동식 밸브가 동작하여야 합니다. 점검 후 복구를 해야 하는데 1차 개폐 밸브 폐쇄 및 배수 밸브로 배수를 완료합니다. 감시 제어반과 전자 밸브를 복구하고 배수 밸브를 폐쇄, 세팅 밸브를 개방합니다. 1차 측 개폐 밸브를 서서히 개방할 때 2차 측 압력계의 압력이 계속 0을 가리켜야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2차 측 개폐 밸브를 개방합니다. 소방법상 많은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설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겠죠. 안전불감증 논란이 되고 있는 요즘 정기적인 스프링클러 설비의 유지 관리로 혹시나 있을 오작동과 고장에 대비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기 중에는 산소가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15% 이하로 감소시키면 연소가 계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바로 가스계 소화 설비입니다. 국내 대형 사업장이나 항공기 경납고, 변전소, 전기실 등의 가스계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연물과 산소의 화학 반응을 억제하고 냉각작용과 희석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입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는 사용하는 소화약제에 따라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청정소화약제 소화 설비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가스계 소화 설비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이산화탄소를 액체 상태로 용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화재 발생 시 수동 또는 자동으로 배관을 통해 화재 지점에 방출하여 질식 및 냉각 작용으로 화재를 소화하는 설비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는 할로겐 원소들이 활성기와 반응하여 연소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때 약간의 냉각, 질식 효과도 함께 작용합니다. 청정소화약제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로서 비전도성 물질인데요. 소화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입니다. 약제 방출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전역 방출 방식, 국소 방출 방식, 호스릴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는 사용하는 약제만 다를 뿐 설비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화재 상황에서 가스계 소화 설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작동 원리와 순서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우선 교차 회로 방식의 A 감지기, B 감지기가 동시에 작동되거나 수동 조작함의 스위치를 누르면 이 신호가 제어반으로 전달됩니다. 제어반의 타이머에 의해 약 30초 정도의 시간이 지연된 후 솔레노이드 밸브의 파괴침이 기동용기의 봉판을 파괴하고 기동용 가스가 배관을 타고 이동합니다. 이 가스는 먼저 선택 밸브를 개방하고 저장용기로 가서 저장용기를 개방합니다. 저장용기에서 나온 소화약제는 배관을 타고 헤드를 통해 방출되어 소화하게 됩니다. 소화약제가 방출되면 약제의 압력으로 인해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고 출입구 상부에 있는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됩니다. 그리고 가스가 방출되고 있는 구역 내에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만약 기기 결함 등으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솔레노이드 밸브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 클립을 제거하고 수동 조작 버튼을 조작해야 합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는 밀폐된 넓은 면적의 화재를 소화하는 데 효과적인 설비지만 오동작이나 조작 실수로 인해 가스가 방출될 경우 질식사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 설비를 철저하게 관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점검 도중 가스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스계 소화 설비 점검 전 안전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기동용기와 저장용기가 연결되어 있는 동관을 분리하여 약제 방출을 방지합니다. 둘째, 소화 설비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연동시키는 연동 스위치를 정지 위치에 놓습니다. 셋째, 기동용기함의 문을 열고 솔레노이드 밸브의 안전핀을 체결한 후 솔레노이드 밸브를 기동용기로부터 분리합니다. 분리한 후 안전핀을 제거하여 격발 준비 상태로 놓습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의 핵심 장비는 바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를 점검할 때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제대로 격발되는지 시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시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시험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동 조작에 의한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및 복구 방법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몸체의 수동 조작 버튼에 연결되어 있는 안전 클립을 분리한 후 수동 조작 버튼을 눌러 격발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제어반 수동 조작 스위치를 동작시켜 솔레노이드 밸브의 격발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제어반의 수동 기동 스위치를 기동 위치로 놓아 설정 시간이 흐른 후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제어반의 동작 시험 스위치로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동작 시험 스위치를 누른 후 회로 시험 스위치를 이용하여 AB 두 회로가 동작되었을 경우 설정 시간이 흐른 후 솔레노이드 밸브가 격발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수동 조작함 작동을 통한 시험 방법입니다. 방호구역 출입문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 조작함을 열고 수동 조작 스위치를 눌러 설정 시간이 흐른 후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차 회로 감지기 동작을 통한 시험 방법입니다. 방호구역 내 교차 회로 방식으로 구성된 A, B 두 회로의 감지기를 각각 작동시켜 설정 시간이 흐른 후 솔레노이드 밸브가 격발되는지 확인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점검이 끝나면 제어반의 복구 스위치를 누르고 점검 전 연동 정지 위치에 놓았던 솔레노이드 밸브 선택 스위치를 연동 상태로 복구합니다. 그 다음 작동 점검 시 격발된 솔레노이드 밸브를 복구하고 안전핀을 체결한 후 기동 용기에 결합합니다. 제어반의 스위치가 연동 상태인지 확인 후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안전핀을 분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전 분리했던 조작 동관을 결합하면 복구가 완료됩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는 기계 자체적인 결함보다는 조작 미숙으로 솔레노이드 밸브가 격발돼 발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만큼 점검자의 주의와 숙련도가 요구되는데요. 평소 설비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다루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방출 표시 등과 선택 밸브, 약재량 점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출 표시 등 점검 방법입니다. 압력 스위치의 테스트 버튼을 당기고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수동 조작함의 방출 등과 제어반 방출 표시 등도 함께 점등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버튼을 다시 눌러 복구합니다. 이번에는 선택 밸브 점검 방법입니다. 선택 밸브 작동을 시험할 때는 누름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눕히면 누름 레버가 튕겨져 상승하면서 개방됩니다. 누름 레버의 개방 상태를 확인한 후 레버를 다시 누르면서 핸들을 눕혀 핸들에 누름 레버가 걸리게 하여 복구하면 됩니다. 약재량 측정 점검에는 소화약재 저장 용기와 기동 용기 두 가지가 있으며 약재량 측정 방법에는 압력 측정법, 중량 측정법, 액면 위치 측정법이 있습니다. 소화약재 저장 용기의 약재량 측정은 다음에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실시합니다. 압력 측정법은 압력계를 확인하고 중량 측정법은 실제로 저장 용기의 중량을 측정하여 남은 약재를 확인합니다. 액면 위치 측정법은 보편적인 약재량 측정 방법인 액화가스 레벨미터를 이용하여 액면의 높이를 측정하여 약재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동 용기의 약재량 측정은 주로 저울을 사용하는 중량 측정법을 사용합니다. 약재량 측정 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일 경우 재충전을 하거나 저장 용기를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스계 소화 설비는 2000년대 초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화재 사고 시 많은 재산과 인명을 구했지만 반대로 오작동과 점검 미숙으로 인한 사고도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는 그 원리와 작동법, 점검법까지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소중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의 올바른 관리와 점검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해당 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는 화재 발생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화재 발생 즉시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면 대피가 늦어져 인명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소방대 상물에 꼭 필요한 설비가 바로 화재 시 경보를 발해주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 초기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불꽃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통보하고 초기 소화와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고마운 설비인데요. 지금부터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 시각경보기, 발신기 세트, 주경종, 수신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지기는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가 있으며 열감지기는 차동식과 정온식 감지기로 나뉘며 대표적인 연기감지기는 광전식 감지기가 있습니다. 발신기 세트의 발신기는 경종, 위치 표시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경종이 소리를 통해 화재를 알리고 청각장애우를 위한 시각경보기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천정에 부착된 감지기가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거나 발신기를 눌렀을 때 수신기에서 화재 정보를 받아 화재 발생 위치를 수신기에서 표시하고 수신기의 주경종과 화재층의 지구경종을 동시에 동작시켜서 재실자의 초기 대응 및 피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보를 발하게 되면 시각경보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반짝거리는 빛의 신호를 통해 화재를 경보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비상시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설비인 만큼 점검을 통해 완벽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크게 P형과 R형으로 구분되는데요. P형은 주로 중소형 건물에 많이 사용되고 대형 건축물에는 주로 R형이 사용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P형,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점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형 수신기 점검 방법입니다. 수신기를 점검하기 전에는 먼저 주경종과 지구경종, 사이렌, 방송 등을 정지하고 유도등과 방화 셔터, 자동 소화 설비 등 연동 설비를 모두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빠른 진행을 위해 축적 기능 또는 오동작 방지기를 비축적 상태로 전환합니다. 그 다음 동작 시험 스위치와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누른 후 회로 선택 스위치를 1회로씩 선택합니다. 이때 화재 등과 각 경계구역별 지구 표시 등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주경종, 지구경종이 동작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동작 시험이 끝난 후 회로 선택 스위치를 원상태로 복구한 후 동작 시험 스위치, 자동 복구 스위치를 다시 한번 눌러 복구합니다. 두 번째, 회로도통 시험을 통해 선로가 정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로도통 시험을 할 때에는 먼저 회로도통 시험 스위치를 누른 후 각 경계구역별로 회로 선택 스위치를 돌려 정상, 단선 표시 등 또는 전압계를 확인하여 선로가 정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압계의 지침은 정상인 경우 녹색 범위, 단선인 경우 0에 위치합니다. 회로도통 시험이 끝나면 회로 선택 스위치를 정상 위치 또는 0의 위치에 돌려놓고 회로도통 시험 스위치를 다시 한번 눌러 복구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예비전원의 점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류전원 등이 점등 상태인지, 예비전원 감시 등이 소등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만일 예비전원 감시 등이 점등돼 있다면 현재 충전이 안 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예비전원 감시 표시 등이 전멸되고 있지 않다면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를 눌러 교류전원을 차단하고 예비전원을 통해 직류 24V가 공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압이 20V 이하인 경우는 예비전원의 수명이 다 되었거나 충전 장치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므로 평소 예비전원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감지기와
수동으로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발신기의 점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지기 점검 방법입니다. 감지기는 크게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감지기의 경우 열감지기 시험기를 이용하여 동작 시험을 실시하고 연기감지기의 경우 연기감지기 시험기 또는 연기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점검합니다. 각각의 방법으로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LED가 점등될 경우 정상입니다. 또한 수신기의 화재 표시 등, 지구 표시 등 점등 및 경종이 확인되는지 확인합니다. LED가 점등되지 않을 경우 감지기 회로의 전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로 전압을 확인했을 때 19.2V 이상인 경우 해당 감지기 자체가 불량이며 회로 전압이 0V로 나타날 경우는 단선 상태로 회로 보수가 필요합니다. 감지기 불량인 경우는 교체 후 동작 시험을 재실시하여 LED 점등 여부 및 수신기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발신기 점검 방법입니다. 첫째, 발신기의 덮개를 열어 누름 버튼 스위치를 누릅니다. 둘째, 수신기의 화재등 및 지구 표시 등의 점등 상태, 발신기 확인 등 및 발신기 LED의 점등 상태를 확인합니다. 셋째, 주경종 및 지구경종, 비상방송 및 연동설비의 음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입주민 여러분들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이 끝나면 발신기의 누름 버튼을 복구하고 덮개를 결합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모든 점검이 끝나면 점검 전 연동 정지 상태로 바꿔두었던 수신기의 연동 스위치를 연동 위치로 놓아 정상 상태로 유지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우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작동돼 경보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비화재보라고 하는데요.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오작동하는 유형은 다양합니다.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감지기가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장마철 습도 증가나 건축물 누수로 인한 오동작 또는 청소 불량으로 인한 먼지로 감지기가 오동작하거나 담배 연기로 인해 연기 감지기가 오동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객이나 어린이가 발신기를 장난으로 눌러 발신기가 동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감지기나 발신기가 동작하게 되면 건축물에 경종이 울립니다. 이 경우 수신기의 화재 표시 등, 지구 표시 등을 확인한 후 지구 표시 등 점등 구역을 실제 확인하여 실제 화재인지 확인합니다. 비화재보로 판단될 경우 음향장치를 정지시킨 후 오작동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한 후 복구 스위치를 눌러 수신기 정상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음향장치를 정상 또는 연동으로 전환한 후 스위치 주의 등이 소등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발신기를 장난으로 눌러 경보가 발생했다면 발신기 누름 버튼 스위치를 원상복구하고 수신기의 복구 스위치를 누르면 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점검할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되는 스프링클러 소방 설비, 가스계 소방 설비, 재현 설비 등이 동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재 시 골든타임은 단 5분. 이 시간을 놓치면 질식과 화재 확산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설비인 자동화재 탐지 설비. 철저한 점검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는 고층 빌딩의 직통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상층부까지 순식간에 상승하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화층보다 그 상층부에 있던 사람이 연기나 유독가스에 질식돼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피난 설비입니다.
피난 설비의 종류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이 있습니다.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단, 피난층과 지상 1, 2층의 저층부, 11층 이상의 고층은 피난기구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설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난기구의 종류에는 피난사다리와 완강기, 간이완강기, 구조대, 공기안전매트, 피난밧줄, 피난교 등이 있고 인명구조기구에는 방열복과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있습니다. 화재 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은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이 있으며 평상시 빛을 모아두었다가 어두울 때 빛을 발하는 축광식의 유도 표지도 있습니다. 비상조명 등은 화재 발생에 따른 정전 시 원활하게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점등되는 비상조명 등과 휴대용 비상조명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돕는 피난 설비. 하지만 평소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해 놓지 않는다면 사고 발생 시 무용지물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피난 설비별 점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난기구 점검법입니다. 완강기의 경우 수납상자가 쉽게 열려야 하며 내부 부속기구인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속도조절기, 로프, 연결금속구 및 벨트가 모두 구비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로프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릴에 바르게 감겨 있어야 합니다. 구조대 역시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펼칠 수 있도록 수납상자를 쉽게 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규칙에 맞게 잘 접혀 있어야 하며 하부 지지장치와 본체가 잘 정돈돼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부 고정장치의 위치가 명확하고 쉽게 고정고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공기 안전 매트는 사용 시 신속하게 설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는데요. 사용 시 매트 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또 사용 상태에서 설치 장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원을 사용하는 매트는 전원이 항상 공급되는 아파트 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림식 사다리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경납되어 있으며 비상시에 빠르게 전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혀있는 사다리는 자연스럽게 펼쳐져야 하고 이음새나 결합부가 변형이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강식 피난기의 경우 안전손잡이가 승강판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내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승강판은 탑승자가 탑승한 후 기동장치를 조작하기 전에는 하강하지 않아야 하며 승강판이 바닥에 닿을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완충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판이 급격히 추락할 경우 이를 방지하는 비상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화재로 인한 정전입니다. 건물 내부가 어두워 대피 통로를 찾지 못하거나 피난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재 발생 시 소반되는 정전에 대비해 꼭 필요한 것이 유도등과 비상조명 등입니다. 유도등은 크게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으로 구분됩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고 복도, 거실, 계단 등의 통로에는 통로 유도등이 설치됩니다. 또한 객석의 통로나 바닥에는 객석 유도등이 설치됩니다. 비상조명 등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통로에 설치해야 하며 조도는 비상조명 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 이상 돼야 합니다. 비상조명 등을 점검할 때는 먼저 교류전원 확인 등을 통해 교류전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 등에는 점검용 점열기, 스위치를 활용해 상용전원 차단 시 점등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비전원 상태는 예비전원 감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전원 감시 등이 녹색일 경우 정상, 적색일 경우는 불량임을 나타냅니다. 피난 설비는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건축물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대비해 설비를 적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꾸준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위급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고 능숙하게 피난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화재 시 생명을 구하는 지름길, 피난 설비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이나 학교, 아파트 등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 사용법입니다. 먼저 지지대를 벽면에 부착한 후 완강기의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 후 나사를 조입니다. 그 다음 창밖으로 줄을 놓고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쓰고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겁니다. 이때 고정링을 조절해 벨트를 가슴에 확실히 조입니다. 그리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하게 한 후 두 손으로 속도 조절기 바로 밑에 로우프 2개를 잡습니다. 발부터 창밖으로 내밀고 두 손은 건물 외벽을 향해 뻗치고 두 발을 뻗어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구조대 사용법입니다. 응급시 활강포를 지상으로 내립니다. 활강포 끝부분에 부착된 후크를 말뚝에 끼운 다음 하부지지 로프를 이용해 팽팽하게 당겨 바닥에 고정시킵니다. 입구틀을 세우고 구조대 본체에 볼트로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탈출 시에는 발을 지지대판에 올린 후 한 발씩 차례로 구조대 안에 넣어 양다리를 벌리고 하강합니다. 다음은 공기안전 매트 사용법입니다. 먼저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 매트를 사각 형태로 완전히 펼칩니다. 그 다음 팬을 연결한 후 전원을 공급하여 팬을 회전시키는데요. 매트가 완전히 성형되면 한 명씩 차례로 탈출합니다. 탈출 시에는 등이나 엉덩이가 매트에 닿도록 뛰어내려야 합니다.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 등에서 각광받고 있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덮개를 열고 안쪽에 있는 레버를 밟아 사다리를 내립니다. 사다리가 완전히 펼쳐지면 한 명씩 안전하게 아래층으로 탈출합니다. 승강식 피난기 사용법입니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난자가 발판에 올라서서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하강 속도는 탑승자의 체중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며 피난자가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리면 자동으로 발판이 다시 올라갑니다. 승강식 피난기의 최대 하중은 150kg이며 어린이를 동반한 2인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화재 사고는 초기 진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신속하게 대피하느냐에 따라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평소 세심하게 피난 설비를 점검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급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